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주차 두 번째 강좌 세계의 문명과 불가사의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세계의 관광 또는 세계의 문화 이야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지구에서 세계의 문명이 여러분들이 아마 알고는 계실 거예요. 4대 문명에 대해서. 그렇죠? 그렇지만 한번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4대 문명 하면 크게 네 가지죠. 그래서 메소포타미아는 강이 크게 두 개죠.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여기 있는 즉 서남아시아죠. 이라크와 또는 시리아, 쿠웨이트 일대 지역으로 나눈 문명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4대 문명 중에 제일 오래된 문명이라고 하시면 되죠. 약 기원전 한 4,000년, 기원전 BC 4,000년경에 문명이 발생된 곳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다음에 두 번째 있는 곳이 이제 나일강역의 이집트 문명이죠. 그렇죠? 여기 역시도 이집트 일대에 문명이 이제 발전되고 이곳은 약 한 3,500년에서 3,000년 사이에 발생된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인더스강 문명이죠. 그래서 인도 위쪽과 파키스탄 또는 인도의 펀자브 지방 일대라고 보시면 되죠. 물론 다른 문명 지역에 작은 강도 있지만 큰 이제 유명한 강을 주변으로 해서 인간들은 문명을 발전시키죠. 사실은 이 강이 있다라는 것은 거꾸로 말하면 인간은 물 없이는 그죠? 물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생활 터전이 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 강이 그 당시에는 뭐 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어떨까요? 자연재해에 의해서 범람을 하죠. 그죠? 범람을 하면 어떻게 보면 인간 입장에서 보면 그게 피해가 되는 것이지만 사실은 자연적으로 보면 그게 자연현상이에요. 피해가 아니고 물이 범람을 함으로써 그 지역이 지대가 낮은 데는 높아지고 해서 뭐가 발전될까요? 그쵸. 나무나 이런 풀들이 성장을 해서 즉 더불어서 곡식도 잘 자라게 될 수 있는 평야지대가 될 수 있는 요건도 되죠.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물들이나 인간이 이런 강 주변에서 이제 서식하고 생활을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4대 문명 중에 마지막이 이제 중국에 있는 중국 북동쪽에 있는 황하 문명이죠. 물론 황하강 지역에도 있지만 사실은 중국은 또 그 밑에 장강이라는 강이 이렇게 또 흐르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두 지역을 우리는 황하 또는 장강 문명이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물론 여러분 아마 고등학교에서는 황하 문명이라고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한자라 보면 황하지만 중국 발음으로는 황허라고 하자를 허자로 읽는 글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황하 문명 또는 황허강 이렇게 하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 4대 문명 중에는 어떻게 보면 중국이 제일 나중에 형성된 기원전 약 2000년에서 2500년 전에 사이에 형성된 세계 인류의 문명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물론 여기 이제 아시아가 있고 서남아시아 있고 그죠? 그렇지만 그 위에가 이제 유럽이죠 사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4대 강에 대해서 한번 오프라인 같으면 제가 동영상을 준비해서 강의를 하고 또 같이 토론도 하겠지만 여러분들은 아마 유튜브나 이런 데서 서칭을 하시면 이 4대 문명 치면 한 45분 정도 되는 동영상을
무료로 유튜브에서 스트림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나실 때 한번 4대 문명에 대해서 각각 관심 있을 때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서 한번 영상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 또 4대강 문명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존슨 이야기죠. 그죠? 영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든지 이집트라든지 이런 인더스라든지 이런 지역의 도시들을 배경으로 스파이 영화 또는 그 유적지를 공과학적으로 찾는 그런 관계된 영화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간단히 강과 문명에 대해서 연관성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상기적으로 알아두시면 가로넣기식으로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지요. 그죠? 그래서 좀 나머지 문명 중에 그 중에 항암 문명에 대해서 하고 좀 가까운 중국이니까 그래서 현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황하뿐만 아니라 장강이라는 또는 다른 말로 말하면 양쯔강이라고 해요. 양쯔강. 그죠? 위쪽이 황허강이고요. 이렇게 그죠? 그다음에 이쪽에 그 밑에 두 번째 있는 것이 장강이죠. 그다음에 홍콩 밑에 대만 밑에 있는 것이 이제 주강이에요. 주강. 크게 그래서 중국은 요 세 지역의 강을 기본으로 해서 국가가 형성됐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BC 전에도 이 강을 서로 주변으로 해서 국가들이 많이 생겼죠. 고대 춘추 시대라든지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삼국지 아시죠? 삼국지도 위쪽이 무슨 나라예요? 그죠? 위쪽이 여기 황허강이 있는 것이 위나라죠. 위나라 그죠? 그 다음에 밑에 장강이 있는데 양쯔강이 있는 데는 어디에요? 여기가 오나라 그죠? 그 다음에 강이 이쪽에 왼쪽에 주강과 그 다음에 양쯔강의 상류 지역에 있는 날이 이제 촉이죠. 촉나라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런 지역에서 신석기 시대에서 보면 또는 청동시기에 보면 이 나라에 대한 양사업 문화라든지 또는 농산 문화라든지 또는 상나라 또는 하나라 그 다음에 이제 은나라 이런 신석기 때는 상나라 하나라 상나라 이렇게 신석기 시대의 국가들이고 청동시대에서는 이제 은나라 또는 상나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주나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각골 문자는 은나라와 주나라 사이에 만들어진 문명으로서 문자가 발달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황암 문명 외에도 여러분들이 장강 즉 양쯔강 문명과 주강에 대해서도 더 살펴보는 거고요. 지금 보이는 슬라이더가 이제 청동기 시대의 각골 문자. 좀 더 우리나라 사진에서 한번 좀 살펴보면 여기 이제 한국이죠, 그죠? 한국이고 물론 왼쪽으로 보시면 이제 중국인데, 그죠? 중국에서 여기 이제 러시아의 바이칼호, 그죠? 그다음에 여기가 고비 사막이,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조금 전에 말한 장강, 그다음에 여기가 황허강, 이렇게, 그다음에 주강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다음 밑으로 이제 베트남,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여기가 이제 인도, 그죠? 그래서 이런 문명들이 서남아시아를 비롯해서 이렇게 형성이 됐다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물론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죠, 그죠? 역시 인간은 물 없이는 안 되니까, 그죠? 근데 중국에 굉장히 유명한 문화를 이제 만들었어요. 그게 아까 이제 삼국시대 촉이라는 나라인데, 촉나라가 요 중간에 주강 말고 요쪽에가 이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황허강하고 그 다음에 장강하고의 흐름을 연결할 수 있는 대운하를 건설했죠. 그게 사실 BC 5세기니까 605년부터 해서 약 한 1794km나 되는 북격과 향주를 잇는 항주를 잇는 그래서 경항 대운하라고 하는 운하를 이제 건설하는 거죠. 참 대단하죠. 참 중국은 보면 만리장성도 유명하지만 이런 물을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렇게 대운하를 건설했다는 것은 대단한 건설 사업이죠, 사실은. 그렇죠? 사실 약 1800이지만 사실 또 부분적으로 또 운하를 더 개발한 지역이 같이 있지만 이제 주 대운하만 봤을 때는 약 1800km 되는 거죠. 이거는 서울에서 부산이 400km라고 했을 때 그래서 446, 약 4.5배가 되는 그죠? 길이를 운하로 했다는 것은 대단한 업적이죠.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인간은 강, 즉 물과 더불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자연의 이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세계 인구가 어느 정도로 이제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랑 이제 같이 공부를 하려면 숫자적인 암기 또 외운다기보다 좀 알아야 될 기준이 되는 게 인구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크기, 면적이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우리나라 면적과 우리나라 인구를 비교해서 한번 좀 상기대우로 하시면 됩니다. 퀴즈 다 답이 보였기 때문에 인구가 이제 점점 이렇게 19세기서부터 쭉 증가를 하면 그죠? 했을 때 30억 지금의 인구는 물론 77억이 넘지만 그냥 여러분들은 암기하기 좋게 그냥 77억으로 정하죠. 그죠? 그래서 77.3억인데 세계 인구는 77억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듯 하고요. 만약에 여기서 이제 증가 추세를 보면 그죠? 과연 1번 빨간색으로 증가할 것인지 그죠? 2번 오렌지색으로 발전할 건지 아니면 이렇게 그린색으로 세 번째로 발전할 건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죠? 아니면 또 다른 곡선이 생길 건지. 그래서 인구라는 증거가 꼭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는 좋다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러나 이렇게 꺾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죠? 그러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꺾이고 있죠. 그죠? 그래서 과연 인구가 지금은 77억이지만 만약에 80억이 됐을 때는 연도가 약 얼마 안 남았죠. 2023년으로 WTO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인구에 대해서는 한 77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예능 중에 77억의 사랑이라는 프로 있죠. 그죠? 외국인들이 나와서 이렇게 토론하는 젊은 각 국가마다 그죠? 저는 그 프로를 참 즐겨봅니다. 그 전에는 뭐였어요? 비정상회담인가 있었죠. 그것도 역시 외국인 젊은 친구들이 나와서 각 나라에 대한 특징이나 문화 이런 것들의 생활 습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설명하고 토론하는 거죠. 저는 그 프로가 과거부터 쭉 계속 보고 있지만 참 좋은 게 젊은 세대들에 대한 문화라든지 또는 각 나라의 특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에 지금 인구가 세계에서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디예요? 중국이에요. 중국. 그죠? 이제 이거는 국가의 기준에 의해서 나타난 거지만 더 비공식적인 것도 있죠. 그래서 중국이 약 14억 2천 14억 그 다음이 어디요? 인도 그죠? 인도. 그러니까 10억이 넘는 나라는 이 두 나라예요. 인구가 중국과 인도죠. 근데 중국과 인도는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죠,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1억이 넘는 나라가 이제 이집트 이상, 그죠? 베트남도 이제 거의 1억이 넘어가요. 베트남도 이제 지금 1억은 안 되지만 의외로 베트남 인구가 많죠, 그죠? 전쟁으로 인해서 인구는 좀 감소는 됐지만 현재는 제가 볼 때는 이제 곧 1억이 넘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10억이 넘나 두 나라 이렇게 이제 또 그러면 러시아가 유럽에서 족하니까 좀 기억해 둬야 되는 것이 이제 러시아, 그죠? 물론 참고 자료로 우리나라는 얼마인가요? 우리나라 5,200, 그죠? 5,200, 5,200이라고 보시면 되죠. 우리나라 대한민국 5,200, 그죠? 그다음 미국 아니 북한이 2,500, 물론 더 넘죠. 어바웃으로 계산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기 좋게 세계 인구는 얼마요? 77억, 그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북한과 남한을 더하면 똑같죠? 7,700이라고 그냥 알죠. 7,700, 7땡, 그죠? 인구가 그래서 7땡 나라, 우리나라, 그죠? 그래서 이거 같이 알아두시면 편해요. 우리나라 인구는 5,200, 그죠? 북한은 2,500. 그래서 합하면 7,700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전 세계는 77억. 즉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북한을 합하면 몇 프로요? 1% 된다고 약, 그죠? 1%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유럽이니까 아까 유럽 최다는 러시아인데 그죠? 좀 이거는 아시아도 포함되어 있는 러시아니까 두 번째 나라가 어딘가 한번 보세요. 두 번째가 필리핀, 베트남, 터키가 있네. 그죠? 터키도 참 애매한 게 유럽도 되지만 또 서남아시아도 있어요. 그죠? 여기는 지금 서아시아의 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좀 아쉽죠.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독일이 인구가 참 많아요. 더군다나 독일도 왜 그러냐면 동독과 서독이 통일되다 보니까 인구가 약 8천만 명이 넘어섰죠. 그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의 세계 인구는 77억, 우리 인구는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북한이 합해서 한반도 인구는 7,700이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요거 아까 맞네요, 그죠? 77억 인구, 그래서 77억이에요, 그죠? 77억 인구 대표들이 나와서 7명의 남자와 여학생 여자 7명이 나와서 서로 재밌는 주제를 갖고 토론하죠. 참 건전한 프로 같아요. 여러분들도 외국에 관심이 있는 문화를 공부하고 싶으면 가끔 보셨으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 우리 딸하고도 같이 잘 보고 대화도 하시고 그 다음에 면적 또한 러시아가 제일 넓죠. 첫 시간에 지도 보여드렸죠. 그죠? 러시아가 뭐 면적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제가 이제 이따가 알아둘 것만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러시아가 제일 넓고 러시아를 뺀 나머지를 한번 볼까요? 그죠? 그 다음에 남극 대륙은 국가라기보다는 대륙이니까 일단 제외시키고요. 그죠? 사실은 면적으로 보면 캐나다죠. 캐나다. 두 번째. 그 다음에 미국. 그죠? 거의 비슷해요. 중국. 그죠? 이 세 나라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다른 나라 뭐 홍콩이나 마코 이런 것들을 포함하냐 안 하냐 뭐 여러 가지 있지만 너무 복잡하게 공부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5위까지만 브라질. 그죠? 브라질. 그 밑에 이제 오스트레일리아. 그죠? 호주를 말하는 거죠. 그죠? 요 정도까지가 굉장히 넓은 나라죠. 그 다음에 한국을 보면 한국은 킬로미터, 평방 킬로미터라고 이렇게 표시하시면 돼요. 면적 단위가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게 킬로 평방미터예요. 면적은 여러분들이 혹시 발표 자료를 하시더라도 면적은 헥타로로 하지 마시고 평방 킬로미터로 통일을 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으셔야 될 게 뭐냐면 이게 한국이라는 나라는 코리아잖아요. 그러니까는 노스냐 웨스냐는 소스냐는 배제를 시키고 그죠? 북한과 한국을 합하면 22만이라고 외우시면 돼요. 22만. 그죠? 그러니까 한국 플러스 대한민국 플러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그죠? 우리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여기도 민주주의예요, 민주주의. 그죠? 근데 그런 건 사상적인 건 배제하고 사실 대한민국보다 북한, 그러니까 남한보다 북한이 조금 넓어요. 그죠? 100%, 한 상대적으로 그죠? 한 20% 커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10만 킬로 평방 킬로고 그다음에 북한이 12만 평방 킬로라고 보시면 되고 더하니까 22만이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감으로 어느 국가가 이런 면적이 나왔을 때 대한민국만 비교했을 때의 크기 또는 한국 여러분들 한국 그러면 우리나라 생각하면 안 돼요. 한국 그러면 북한과 남한을 합한 면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거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한국은 22만 요거는 꼭 알아두시도록 여러분들이 이거 시험 문제요? 제가 시험 문제는 이거는 잘 안 낼 거고요. 그냥 여러분들 발표할 때 한번 물어볼 거예요. 그러니까는 대한민국은 10만, 북한은 22만 합해서 아니 북한은 12만 그래서 합해서 22만의 면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알아두시고요. 다음은 산인데요. 산은 그냥 제가 좋아서 하는 수치지만 우리나라는 제일 높은 산이 한라산이죠, 그죠? 2,000m가 안 되죠. 그리고 외우는 방법이 이리 구경하러 오세요 하고 어떤 책에는 195m라고 되어 있는 책도 있어요. 뭐 상관없죠. 195. 그다음에 백두산이 높죠. 2,745m하고. 그죠? 그래서 2,000m가 넘는 남한에서는 없어요. 한라산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은 이제 네팔에 있는 그죠? 중국하고 같이 있는 에베레스트죠. 그죠? 그래서 높이는 8848이라는 회사 명칭도 있어요. 그죠? 아웃도어에. 그래서 그게 사실은 에베레스트 산의 높이에요. 8848. 그죠? 그래서 이런 건 외우지 마세요. 저희가 좋아하는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상식으로만 알아두시면 돼요. 가끔 아웃도어에 K2라는 게 있어요. K2 로식이죠. 그게 이제 파키스탄에 있는 산의 봉우리 이름이죠. 그래서 알아두시고요. 산은 높이는 이 정도만 하시고 제가 산을 좋아해서 이제 산에 대한 자료를 하는 거고요. 이렇게. 다음은 여러분들이 이제 세계를 여행을 할 적에 또는 유럽 여행, 우리나라 여행을 할 적에 이제 세계 유산이라고 유네스코가 지정한 문화재가 있죠. 유산이.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나눠 있는데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문화가 뭐에다는 거 배웠죠? 그죠? 문화는 인간이 만든 거, 그죠? 인간이 안 만든 건 자연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합한 것이 이제 복합유산이라고 해서 특히 유산을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유네스코가 총 몇 개다 이런 건 시험 문제 안 나오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한 학기 동안 유럽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니까 그래서 유럽에 있는 유산이 유네스코의 세계 유산이 뭐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차후에 발표하면서 이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고 아마 유럽이 약 50개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다음 시간에 유럽을 공부하면서 자세히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네스코의
등재된 세계유산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는 게 좀 좋고요. 상식적으로 이런 수치는 외우지 마세요. 이건 안 외우셔도 돼요. 아까 제가 외우라는 정도만 외우시고요. 제일 많은 나라가 중국과 이탈리아예요. 사실 역사가 있는 나라라서 그렇죠. 그죠? 문명도 오래됐고. 그래서 중국은 2019년 기준으로 봤을 때 중국과 이탈리아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스페인, 그죠? 독일, 프랑스, 그죠? 뭐 인도, 영국.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면 그래도 아시아도 많지만 대부분이 이렇게 보면 그리스, 러시아, 터키, 포르투갈 이런 거 보면 유럽의 유산들이 참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좀 이와 더불어 이제 우리나라는 총 14군데가 있고 북한이 2곳이 있죠. 그래서 한국에는, 그죠? 대한민국에는 14개, 북한에는 2곳이 있죠. 그 중에 우리나라에는 한 군데만, 제주도만 자연유산이고 나머지는 문화유산이에요. 그래서 복합 유산은 저희 나라에는 없는 거죠. 그죠?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그래서 참 그런 거 보면은 제주도는 참 우리나라에서 섬이지만 굉장히 소중한 자연 지역이죠. 그죠? 여러분들이 참 제주도는 저도 제주도를 갈 때마다 느끼지만 굉장히 좋은 섬으로서 약간 이국적이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나라, 물론 유럽의 섬도 제주도 섬처럼 기후가 비슷한 면이 없잖아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제주도 외국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도 반도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좋은 섬이 많아요. 울릉도도 마찬가지죠. 지금 울릉도가 세계문화유산에 아직 등재가 안 되는데 저는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독도 때문에 좀 사연이 있겠지만 그러나 울릉도만이라도 세계문화유산으로 자연유산으로 등재가 되기를 이제 기원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 다음 시간에 이제 대한민국에 있는 문화유산을 어떤 것이 있는지도 이제 알아두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여러분들이 유럽을 공부를 하실 적에 관광지가 어디냐 그러면 물론 다른 기준도 있지만 이런 세계문화유산으로 또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한 곳을 알아보시고 발표 자료로 하시면 유익한 정보가 될 거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불가사의. 그래서 불가사의가 고대 불가사의가 있고 현대 불가사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고대 불가사의를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던 피라미드죠. 그죠?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죠. 제가 볼 때도 아직도 이게 피라미드가 세계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있지만 특히 이집트 기자에 있는 쿠프왕이라고는 알려져 있지만 현존하는 불가사의죠. 그 다음에 이제 이라크에 있는 공중정원이에요. 높게 있는 공중정원으로서 바빌론에 있는 이런 공중정원도 두 번째. 그 다음에 그리스에 있는 제우스상이에요. 그 다음에 제우스상에 대한 상이 불가사의. 그 다음에 아르테미스 신전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고대 이건 터키에 있어요. 그래서 터키의 이런 문명 때문에 굉장히 아르테미스 신전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제우스 신전도 있지만 상도 있고 여러 가지 신전이 많지만 그리스에도 터키에 있는 이 역시 불가사의고 그 다음에 또 그리스에 있는 로도스 거상이라는 상상의 거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오른쪽에 있는 것이
거상이에요. 그래서 그리스에 있는 제우스상과 더불어서 거상이 이제 신비의 상이고, 그 다음에 이집트의 파로스 등대라고 해서, 그렇죠? 참 등대가 굉장히 지금의 여러분이 생각하는 등대하고는 좀 다르죠, 그죠?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의 등대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정도의 여행을 이제 좋아하면 고대, 그리스 고대의 7대 불가사의를 알아두시는 것이 상식적으로 그렇죠? 좋을 듯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위치를 말하는 거야. 여기서 그죠? 그래서 요게 이 나라가 그리스, 이태리네요. 그죠? 이탈리아. 그리스가 여기고, 그죠? 그리스.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이집트, 그죠? 이라크에 있는 공중정 바빌론이죠. 그죠? 그 다음에 등대는 여기에 있는 거죠. 그죠? 이집트 지역. 이것은 자세히 여러분들한테 시간상 생략을 하기로 하고요. 이제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해서 2007년에 뉴세븐 원더스 재단에서 발표한 게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면 중국의 만리장성 첫 번째, 그죠? 이것도 다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현재 안 돼 있으면 이제 다 거의 다 돼 있고 한두 개가 안 돼 있는 거는 이제 추후에 아마 할 예정이죠. 참 제가 생각해도 만리장성은 대단하다고 보는 거죠. 그죠? 물론 길이도 길이거든요. 폭도 넓어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만리장성. 그 다음에 가끔 잉카 문명에 대해서 나오는 마추픽추라는, 그죠? 이거는 지금 나오는 거는 만리장성이고요. 지금 왼쪽에 보이는 게 이제 마추픽추, 그죠? 여기 굉장히 고산지대예요, 사실은. 아까 우리나라 2000m가 안 넘는다고 그랬잖아요. 안데스 산맥이 약 2000m 넘는 곳에 이렇게 도시를 형성을 했다는 것이 굉장히 신비로운 거죠. 그 다음에 요르단에 있는 페트라 고대 도시죠. 그래서 이 암벽의 안에다가 도시를 형성한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인도의 타지마할 무덤이죠,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현대식 같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스타일이 인도에 있는 이슬람 문화에서 짓는 스타일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교재에서 볼 수 있는 로마 콜로세움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야 유적지. 이제 마야 유적지고요. 멕시코에 이제 그 다음에 브라질의 예수 그리스도상. 이거는 저는 좀 거시기 해요. 여기도 물론 이게 세계문화유산은 아니지만, 그죠? 브라질의 이게 이제 수도죠. 브라질의 수도가 리우데 자네이루인데 거기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상이 이제 7대 새로운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발표가 되어 있고요. 저는 7대 불가사의 브라질 대신에 추천하고 싶은 것이 칠레에 있는 이스타섬에 모아이상이 있어요. 이거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모아이상이 뭐냐면 이런 식으로 굉장히 돌 기둥인데 사람을 형성한, 그죠? 이 무덤이 굉장히 커요. 여기 사진으로는 작지만 그래서 길이가 막 20m 넘는 것도 있고, 그죠? 무게가 평균 90톤이라고 돼 있지만 더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이 돌이, 이런 석상이, 이건 모아이 석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석상이 약 900개가 넘게끔 돼 있어요. 이거 누가 옮겨놨는지, 누가 또 팠는지, 그죠? 우리나라 제주도 하루방은 작죠, 그죠? 그거에 뭐 100배 이상 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칠레 이스타섬을 모아이 석상을 8대 불가사의로 제가 개인적으로 지정했습니다. 제가 혹시 8대 불가사의가 뭐냐 그러면 모아이 석상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이건 이제 석상이 이렇게 커요. 사람들이 그죠? 몇 배 돼요? 한 배, 두 배, 세 배, 네 배, 다섯 배, 여섯 배, 일곱 배, 여덟 배, 아홉 배가 되네. 10배는 되는 거네. 높이만 따져도 그죠? 대충 봐도. 참 이런 게 보면 자연의 신비라는 게 그죠? 물론 인간이 하는 문화도 있지만 자연적인 것도 있고 그죠? 그래서 참 이런 신비로움을 보고 느낀다는 것은 참 자연 앞에서 인간은 좀 작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크려면 이렇게 해서 여행을 다니시는 게 참 좋습니다. 화를 잘 내시는 학생은 여행 다니셔야 돼요. 그러면 좋아져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세계에서 7대로 자연경관이 좋은 나라. 그 중에 제주도 있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치세요. 사실. 그죠? 대한민국의 제주도는 이만큼 좋은 자연유산이에요. 그래서 제주도, 또 아마존, 그죠? 여러분 아마존 아시겠죠? 베트남의 하농베이도 굉장히 섬나라로서 섬이 있는 데인데 굉장히 동굴도 멋있고 그래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알면 전 세계 3대 폭포 중에 하나인 이구아수 폭포죠. 그죠? 그 다음에 코모도 공원, 그 다음에 필리핀에 지하강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테이블 마운틴이라고 해가지고 그 암석이 테이블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7대 자연관광인데 이 경관에는 2011년에 발표를 했는데요. 제주도가 이런 아름다운 도시를 갖고 있는 나라다. 자부심을 갖고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진 슬라이드는 이건 이제 우리나라죠. 그죠? 우리나라 왼쪽에 한라산 백록당 그죠? 그 다음에 오른쪽이 어디에요? 동쪽에 있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성산 일출봉 성산봉 그죠? 성산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다른 나라들에 대한 아까 나온 이게 지금 나온 슬라이드가 하농베이 이게 이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 있는 이구아수 또는 이구아수 폭포죠. 그죠? 저는 여기는 한번 안 가봤는데 저도 가보고 싶죠. 그죠? 다음에 인도네시아에 있는 공원이죠. 자연공원. 코모도 공원. 그죠? 필리핀에 있는 공공원. 이게 이제 아까 말한 이게 이 암석이 테이블처럼 생겼죠. 그죠? 그래서 테이블 산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이 이런 자연경관 중에 제주도가 있다라는 것을 드리고자 했던 겁니다. 그 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세계 5대 성인이 뭔지 여러분들 알아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서 그죠? 공자, 그죠? 석가모니, 소크라테스, 예수, 그 다음에 이슬람 문화의 무하마드 이렇게 5분이 세계 5대 성인이래요. 그럼 6대 성인 누굴까요? 여러분 마음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성인이라고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시고 즐기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세계 문명의 4대 문명하고 불가사의 그 중에서 우리나라도 역시 풍경이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가진 나라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고 세계 인구는 77억이고 그죠? 그 다음 우리나라 인구는 7,700인데 남북한이 합한 거죠. 그 중에
남한은 몇 명이에요? 남한은 5천. 얼마요? 5,200. 그 다음에 북한은 2,500. 그래서 7,700이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세계 문명과 인구, 그 다음에 불가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